가까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저기, 이렇게 이거 초대 영상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다 알려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또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에 나왔냐면, 다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아시아 경제에 25년 이제 1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이외의 물질 해가지고요. 미세 플라스틱,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해서 최근 젊은 층의 암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아시아 경제 신문에 그제 나왔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 앞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도 5년, 10년을 앞서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준비도 이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식품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걸 홍보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한 그런 식품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또 이제 앞으로도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는 더 이제 계속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믿음이 이제 더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먹거리에 가장 안전한 먹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이제 되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박래영 이제 대표님 이제 스폰서이신 김상인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그 믿음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하신 또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상인 대표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예. 얼굴 보여주시고 음성어 제거해 주실래요? 예. 예, 김상인 네, 대표님. 네, 예, 어제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잘 네,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김상희 대표님, 지금 90명이 넘는 우리 믿음일 VIP 타학과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어제 해주셨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PPT를 띄워드릴게요. 다음 네, 네, 해주십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김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네요. 저는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산하의 회원들은 한 8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표님 강의를 듣고 또 미팅에 참석하고 본사에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김해에서 한번 한 1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아침에 또 이런 기회를 주셨네요. 물론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건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일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그 울산에는 큰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적인 조선소죠.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큰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정주영 전 명예회장님께서 그렇게 써놓으신 건데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걸 되게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래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이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와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회사하고 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회사와 나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고 회사가 잘 살지만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음 일은 나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방향으로 잡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넘어가죠. 네. 결국은 돈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갈망하고 염원하는 것이 돈의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인생에 그러나 많은 부분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은 곧 소득이잖아요. 부자의 꿈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갈구를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 또 기성세대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부모님들도 여기에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자식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할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돈의 속성이라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회장님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잠시 동안 2달도 안 됐습니다만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급하더라. 여기에 이제 이분이 생각난 것은 뭐냐면 김성호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어, 김성호 회장님의 글을 한번 소개하는데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돈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또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잠시 공유를 할까 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이분이 뭐라 해놨냐면 한 번 더 엔터 해주시죠. 여기에 보면 52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좀 역설적인데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넘어갈까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되어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그 밑에 몇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없다.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이렇게 어, 본질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돈은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살아나가야 한다. 제가 믿음 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죠. 왜? 이거 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안 될까요? 과연 이제 돈 되는 걸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경영 지도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거를 좀 이렇게 업으로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라이힐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장 모델인데요. 여러분 요거 가만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회사도 해당되고, 제 개인한테 해당되는 문제예요. 왜? 믿음이는 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보시게요.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성장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12시 방향에 보면 제품 가짓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는 거 보면요. 쭉 회사를 소개하고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모든 것이 딱 한자로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플랫폼이에요. 자,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요 성장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특히나 플랫폼은 이런 거예요. 그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말은 뭐냐면 플랫폼을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는 회원이 먼저냐 또는 그 안에 상품이 먼저냐 요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드밀에 먹을 거 별로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회원들은 이제 3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회원이 먼저냐 또는 미드밀의 제품 수가 먼저냐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품 가지수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제품을 갖고 고객 경험이 있어요. 고객의 경험을 해요. 입소문을 내죠. 그러면 방문자 수가 늘어날 거예요.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판매자 수도 늘어날 거예요. 자, 판매자들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조금 전에 김치가 들어왔던데 그런 제조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플랫폼에 회원이 몇 명이지? 내가 이 제품을 갖고 들어가면 팔릴까? 이런 고민을 당연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조,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낮은 비용 구조로 갈 거예요. 비용 구조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은 가격이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나 아마 우리 저기 미드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플라이휠 모델인데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요거를 개념으로 잡고 보시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가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의 미드밀 플랫폼을 한 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 구도인데 왼쪽 하단에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 플랫폼은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왼쪽에 생산자, 오른쪽에 소비자가 있어요. 그 위에 연결하는 게 미드밀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자는 친한 FMB예요. 여기에는 직접 제조하는 게 130여 가지가 있고 또 외부에 런칭하는 제품도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우리 회원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연결해 주는 게 미드밀이라는 플랫폼이에요. 회사에서는 미드밀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나의 플랫폼이에요. 내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주어진 제도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 게임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윈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공유해야만이 삼각 구도가 가장 안전한 게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생산자의 친한 F&B만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한쪽에 주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회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회원만 돈 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것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익이 공유되는 게 우리의 플랫폼, 미드밀 플랫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드밀과 나의 성장 곡선인데요. 이게 어, 성장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밑에 보시면 그래프인데요. 가로줄은 시간이에요. 가로로 가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수익 곡선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수익은 뭐냐면 우리가 회원수 곱하기 단가잖아요. 단가는 뭐냐면 내가 한 제품을 쓰는 가격이죠. 그래서 수익은 회원이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나면 산하의 단가가 늘어나면 당연하게 수익이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자 선형적인 성장이 있고 지수적인 성장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 줄은 선형적인 성장이에요. 빨간 줄은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적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곡선이에요. 근데 선형적 성장은 뭐냐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더하기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수적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선형적 성장은 2인데 이거는 4예요. 4는 뭐냐면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선형적 성장에 제곱되는 개념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자, 이게 왜 되느냐면요. 우리가 저도 뭐 한 850분, 850명 정도 됩니다만은 어제 오신 분 중에 13,000, 14,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회원이 늘어나고 회원이 사는 그 제품의 가격이 그러니까 총
구매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급격하게 수익 곡선이 올라갈 거예요. Y축이 올라가는 지점이 그 밑에 우측 하단에 별표 해놨는 거. 이렇게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티핑 포인트. 뭐냐면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이 그거잖아요. 물이 끌어올라서 넘치는 냄비에 물을 끓이다 보면 넘치는 시점이 있죠. 그것이 티핑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대중의 반응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점이다. 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회사도 이런 순간이 올 것이고 개인도 이런 순간이 올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참는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 믿음이란. 그래서 지금 떤 분들은 이거 돈이 안 돼 이렇게 떠나신 분도 있지만 결국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들한테는 이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봐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다? 지금 3만 지났죠? 3만, 10만, 10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3배죠. 3배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티핑 포인트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죠. 회사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는 무조건 됩니다. 제가 하나 안 하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안 하나 될 거예요. 왜? 이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 미드밀 비즈니스의 비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이미 벌써 성공의 반열에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요 곡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지수적 성장,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끌어오르는 지점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정리를 내려봤어요. 멘트 한번 쳐주시죠.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나의 플랫폼 사업이다. 자, 미드밀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분은 우리 대표님이시죠. 요거는 우리가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친한 F&B는 제조사잖아요.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런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운 좋게도 제조사와 플랫폼을 같이 가진 우리 회원들이에요. 제조사와 플랫폼을 같이 가졌다. 왜냐하면 제조사 없이 플랫폼만 가진다? 그러면 우리보다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거예요. 왜 다른 회사는 PV를 10%, 15% 주는데 왜 미드밀은 70%, 100% 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조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냥 믿음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죠. 아까 현대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의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고 크게 보셔도 된다.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일은 뭐냐?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나의 플랫폼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깜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랫폼이란 연결이에요. 연결. 우리 박래영 대표님도 말씀하시던데 연결이 뭔가요? 연결. 말 그대로 연결이에요.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입니다. 연결.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4차 산업이란 연결된 자가 연결되지 않는 자를 잡아먹는 연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유튜브에 한번 나왔어요. 연결된 자가 연결되지 않는 자를 잡아먹는 시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혼자면 내 혼자면 도저히 안 되는 비즈니스인데 이것이 100명, 200명, 1000명, 만 명,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50만을 바라본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죠. 이런 분들 많았죠. 지금까지 내가 네트워크 뭐 20년, 30년인데 했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 먹거리 플랫폼은요,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10가지가 없잖아요. 10가지가. 10가지가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세계 선전하는 유일무이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자가 연결되지 않는 자를 잡아먹는 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플랫폼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왜?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미리 플랫폼을 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결이죠. 그냥 그림을 하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더구나 믿음이라서 연결의 힘이라는 것은 내 직접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이 있죠. 단순 소비자가 있고 프로 소비자가 있죠. 프로 소비자를 프로슈머라 그래요. 여기 우리 회원들은 다 프로슈머예요. 왜? 프로슈머는 프로 소비자잖아요. 우리는 소비가 곧 금융이 되고 소비가 곧 돈이 되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슈머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원도 구분으로 두 개가 되던데 믿음이는 일반하고 프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계신 분들은 다 프로슈머다, 프로 소비자다. 이것이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어, 플랫폼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았는데 신문에 한국인의 월 식료품비 먹는 거잖아요. 이게 4인 가구로 월 평균 134만 8천 원이더라고요.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24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보면 134만 8천 원.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인당 한 30만 원이 넘네요. 30만 5만 원이 되네요. 35만 원.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야, 인당 먹는 게 먹거리가 인당 3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대표님한테 설명 많이 들었는 표가 있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드밀의 나의 플랫폼 연결 예시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충분히 장보기 하고 있겠죠. 충분한데 저도 원래 첫달에는 3만 원 했습니다만 지금은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장보기 하면 이게 계산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예시죠. 예시인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5명을 소개하고 5명이 5명을 넘어갔을 때 9대까지 가면 240만이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매월 먹는 거 가지고 102억을 번다? 이건 처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10%면 어떤가요? 10억? 24만? 가능하겠네. 1%면 어때요? 1억? 여러분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고 계신지 아세요? 30만, 35만 원인가요? 이래요. 그리고 직장 생활 30년 하더라도 연금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금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어차피 살려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그 100만 원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갈 건데. 500만 원은요. 1000만 원은 어떨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투자를 통해서 얻는 1000만 원하고 저는 미드밀에서 나오는 월 100만 원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평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투자로 해서 내가 이번 달에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다음 달에도 가능할까요? 자신하나요? 아닐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처음 시작하면 뭐 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아까 성수의 배치 꼬박이 성수 대곱으로 늘어간다고 보면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요 어마어마한 소득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요 플라이휠 법칙, 성장 곡선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정도까지인데요.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해하시리라 믿고 저도 제 파트너를 위해서 기회 되면 설명도 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 그 VIP 단톡이 지금 111분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상인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우리 그 박래영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 출신이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을 이렇게 그 모셔올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제도 또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어보니까 야, 우리 박대영 대표님 정말 아유 이렇게 저 김상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예, 분석력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경영 지도사님답게 철저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분석하신 그 지금 내용이 너무나 와닿고요. 예, 정말 이렇게 비전이 더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에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 우리 김상인 대표님께서 우리 임계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우리 임계점이 1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먹거리 들어오는 가격부터가 달라지고요. 예, 또 우리 10만 명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먹거리다 보니까 자율 이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소비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 안에 소득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소득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소득이 되시는 우리 VIP 사학가님들 주변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계점은 그 10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그거 아시죠? 물이 99도씨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막 끌어넘치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 딱 10만 명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갈 것 같습니다. 예, 10만 명 되고 나면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모두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제가 왜 우리 미리미리 대박이 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분석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와 그런 경험치, 분석을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목 상태가 정말 좋으면 더 명쾌하게 분석을 해 나가겠지만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잠깐 공유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미 예. 지금 아까 이거 보여드렸고요. 혹시 아시나요? 네트워크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통 한 1,000여 개다, 막 1,500개다,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네트워크로 지금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의 다가 무등록 불법이에요. 예, 그 이유는 네트워크를 이제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다 우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되고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뭐 직접 판매건 특수판매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매출은 특수판매 공제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가. 그래서 그날 매출이 있잖아요. 바로 보고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매출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 또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업체는 있잖아요. 다단계 업체는 오픈이 돼 버립니다. 예. 모든 공공기관에 오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오픈이 돼 버리고요. 다 오픈이 돼요.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오픈이 된다는 것은 세무서까지도 다 오픈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에. 그러다가 보니까 등록하기를 꺼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무허가로 막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로 돈을 못 빼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정말 합법적인 네트워크이냐 아니냐 우리가 항상 그걸 이제 예의주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하는 거 좀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그래요. 다른 네트워크 지금까지 있던 네트워크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입니다. 예,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요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그 길을 어떤 업체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가니까 실패하더라. 그렇게 안 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니까 성공하더라.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건 데이터고 확실한 거잖아요. 이 정확한 국가기관의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안에는 이제 업체별이 다 그대로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녹화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10만 명 넘어가고 우리나라 1위가 되기 전까지는 굳이 경쟁 업체들하고 이렇게 적대시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녹화해서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라든지 24년도 건 아직 안 떴습니다. 그 검색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업체별 다단계 업체 주요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단계 업체 주요 정보 공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먼저 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비전 없는 네트워크 다단계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있잖아요. 10만 명 이하 경쟁력 없습니다. 예. 그것도 5년 이상이 됐는데 5년 이상이 됐는데도 10만 명 이하다. 경쟁력 잃었습니다. 예, 이것은 다들 제가 항상 세미나 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약 한 500만 명이다. 근데 500만 명인데 10만 명이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넘고 있다. 그건 그냥 안에서 그냥 웅물한 개구리식으로 그 안에서 그냥 매출 일으키고 자기네들끼리 쓰고 먹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물갈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의 현실을 그좀 보여드릴게요. 10만 명 이하면 경쟁력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들이 경쟁력이 없는지 예, 그 경쟁력이 없는 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겁니다. 예, 제품력이 예, 그냥 바가지가 씌워져 있는 거고요. 예, 사업력이 없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그거 알고 계시죠? 네트워크 사업은 회원이 많았었을 때, 사업가형이 아니고 소비자형 회원이 많았었을 때 튼튼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유통 마진이 나에게 되돌아오면서 고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통장 보여주면서 나 얼마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어? 그건 자랑을 해도 내 회원이 지금 몇 명이고 내 회원 안에서 재구매율이 몇 프로인지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민낯을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아메이 1위입니다. 회원 숫자 92만 명입니다. 예, 22년도에 비했었을 때요, 16,000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위 업체 애텀입니다. 290만 명입니다. 예, 22년도 300만 명이 넘었는데 깨졌습니다. 12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PM은 그래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77만 명입니다. 예, 22년도에 비했었을 때 16만 명 늘었습니다. 뉴스킨 15만 명이에요. 22년도 20만 명에서 5만 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시티 11만 5천 명입니다. 22년도보다 13,000명이 빠져버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만 명. 네트워크는 이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10만 명, 10만 명 안 되는 업체는 경쟁력 없는 업체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네트워크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쭉 해볼게요. 10만 명 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1위에서 10위까지만 보더라도요. 10만 명 넘는 업체는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네트워크 110개가 넘는 네트워크 중에 10만 명이 넘는 업체는요. 불과 6개, 7개, 8개, 8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미디밀이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왜 우리 미디밀이 5년 안에 우리나라 1위가 되는지. 예. 이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안에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우리 3만이 넘었죠. 우리가 3만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1위에서 10위까지 보겠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10만 넘은 업체 6개밖에 안 되고요.
12도 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9위가 4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8위가 4만 8천, 6위가 6만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20위까지 와볼까요? 20위 안에서 보면요. 아, 여기 14위가 30만이 넘는 게 하나가 돼 있으니까 9개 업체네요. 20위까지 보면 20위가 8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6만, 만 6천, 3만, 8만 5천, 만 8천, 2만, 예. 이렇게 20위 안에서만 보더라도 3만이 안 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이 업체들이요, 몇 년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1위 업체 아메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딱 30년 됐습니다. 2위 업체, 벌써 한 8년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업체, 예, 3위 업체 예, 훌륭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6년 만에 77만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PM이 어떤 업체죠? 주스입니다. 건강식품에 좀 이렇게 비슷하지만 주스로 예, 사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먹거리의 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먹거리,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먹거리는 어느 정도겠느냐 이거죠. 자, 뉴스킨 95년도, 뉴스킨도 지금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회원 숫자 15만 명으로 계속 줄어서 15만 명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예, 다 유니시티도 30년, 허벌라이프 거의 29년, 근데 6만. 예, 그 다음 이제 다 이렇게 거의 뭐 20년, 30년 다 이렇습니다. 지금 20위 안에 든 업체들 중에요. 지금 이제 거의 다가 뭐 10년 다 이상입니다. 근데 10년 이상인데 회원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예. 10년 이상인데 회원 숫자가 아직 10만이 안 넘는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뭐냐? 경쟁력에 대한 탄력성이거든요. 이 경쟁력에 대한 탄력성이 어느 정도로 응축되어 있다가 용수철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경쟁 탄력성인데 그게 5년 안에 10만 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5년, 네트워크가 5년 안에 10만 명을 넘잖아요. 그 업체는 경쟁력에 탄력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5년 안에 10만 명이 안 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회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드밀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250명, 3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전환하고 나서 바로 2만 명이 넘어가 버리는 경쟁 탄력성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만큼 경쟁 탄력성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어디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데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업체가 합법이냐입니다. 합법인 업체들 중에 경쟁 탄력성이 우리만큼 높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그거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50만 명 이상 되면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합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중에 그 업체에서 50만 명이 가입이 되면 10명 중에 1명이 가입된 거고 10명 중에 1명이 가입된 이 50만 명이 되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탄력성이 생깁니다. 경쟁력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요. 50만 명이 넘은 업체가 몇 군데냐 이거죠. 예, 불과 50만 명 넘은 업체가 예, 불과 애터미, 아메이, 그리고 PM 이 세 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 네트워크에 50만 명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 50만 명이 넘는 업체만이 성공한 업체지 50만 명 이하는 우리나라에선 성공한 업체가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 정체되어 있는 업체의 현실은 뭐냐? 회원 숫자가 계속 떨어집니다. 예. 회원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렇게 다. 정체되어 있는 업체들은 항상 회원 숫자가 떨어집니다. 왜? 비전이 없다라는 걸 사학가들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까지 이제 냉정하게 지금 이제 알아가는 그 단계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성공한 업체는 현재 세 곳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1위가 되기는 너무 쉽다.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더 설명해 나가면, 그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회원 감소율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회원 감소율. 이 회원 감소율을 왜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는 뭐가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회원이 늘어나가는 게 성공입니다. 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그 보여주는 게 그 성공이 아니고요. 그 회사의 비전이 있는지는 회원이 늘어나가는지 줄어드는지, 예, 그다음 이제 이 매출이 회원이 늘어나가는지 줄어드는지와 매출이 감소하는지 늘어나는지와 그다음 매월 매출이 소비자형의 매출로 매월 그 매출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고매출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업가형인지 소비자형인지, 그다음 이제 자율 매출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회원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제 업체들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먼저, 예, 근데 회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빨간 걸로 지금 표시되고 있죠. 다들 이렇게 회원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 잠깐 음소거 하나 하겠습니다. 예, 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회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증감도, 예, 1위 970억이 줄어들고 2위 1,300억, 그리고 이렇게 막 400억 이렇게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다 이렇게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예, 월 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네트워크는 튼튼한 소비자 라인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소비형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소비형 매출은 다들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소비형 매출. 소비형 매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제품을 부담 없는 선에서 사는 걸 소비형 매출입니다. 근데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설명할 때. 내가 필요한 그걸 내가 부담 없이 사는 금액이 소비형 매출인데, 굳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 걸 돈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건 그건 소비형 매출이 아니고요. 그건 사업가형 매출이라고 합니다. 사업가형 매출. 근데 지금 이제 네트워크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 싶으면요. 소득이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1위 업체가 90만 명 중에 한 30만 명이 수당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매출액 일으킨 겁니다. 2위 업체 거의 300만 명이에요. 근데 10%한 30만 명 정도가, 예, 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요. 1위 업체는 100만 명인데 한 30만 명이 수당받고, 2위 업체는 3배가 넘는 300만 명인데 30만 명이 받아요. 수당을 받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2위 업체는. 예. 2위 업체는 바이너리 방식이잖아요. 바이너리 방식. 바이너리 방식. 한 라인 보장해 주니까 한 라인만 신경 쓰면 돼. 이거 있잖아요. 한 라인 보장이 된다고 해서 돈 되는 사람이 많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예. 이 바이너리 방식 안에서는 한 라인은 엄청난 매출액이 많을 수 있지만 다른 라인 소실적 일으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예, 이렇게 검증이 되잖아요. 10%만이 이제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업체도 보면 이 업체도 거의 한 20% 정도, 30% 정도 일으키고 있네요. 예, 근데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한 달 매출이 20만 원대가 넘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매달 돈 번 사람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액을 일으켰느냐요? 예, 이렇게 6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심지어요 90만 원 돈 번 사람들이 한 달에 이렇게 매출액이 100만 원, 70만 원, 심지어 190만 원까지 있어요. 110만 원, 그리고 290만 원까지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이렇게 보고 이 현실을 놓고 보면 회원 숫자는 적은데 있잖아요. 매출액이 1조 9천억, 5천억, 3천억, 2천억
막 이래요. 790억. 회원 숫자는 적은데. 왜 그러느냐? 다 투자형이다 이거죠. 다 사학가형. 예. 사학가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있을 뿐이지 퍼져나가질 못하고 회원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율적인 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마감지면서 지금마치기형의 매출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드밀은 어떠냐 이제 이거죠. 예. 저희 미드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 미드밀은요 5년 안에 200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저희 경쟁력은 최강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먹거리 아까 보시어서 아시겠지만 먹거리는 거의 한 30%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납니다. 회원 숫자의 30%. 그리고 이제 투자형, 화장품, 건강식품은 거의 한 10%대에서밖에 안 일어납니다. 한 달 매출이. 그 소비형이. 저희는 그냥 먹거리다 보니까 최하로 잡아도 50% 정도가 소비형 매출이 일어납니다. 5년 안에 200만 명이 되면요. 저희는 100만 명 정도가 한 달에 한 17만 원 정도로만 잡아도 이게 2조가 됩니다. 2조가 됐었을 때 10억대의 소득자들이 10명 이상이 탄생됩니다. 우리 미드밀 앞으로 5년 안에 월 10억대 소득자가 10명 이상이 탄생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1억대 소득자들도 많을 것이고 이제 몇 천만의 소득자들은 수두룩하겠죠. 예, 그리고 7년 안에요. 우리 미드밀은 400만 명이 됩니다. 400만 명 중에 이제 한 50%, 한 200만 명이 이제 그 먹거리 장보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13만 원 장보기만 해도요, 3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드밀은 다른 네트워크처럼 그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형 그 물품을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를 20만 원, 최하 2, 3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런 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10만 원대 소득 10만 원대 소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7년 안에 우리의 목표인 3조의 매출액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잖아요. 30억대 소득자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 미드밀은. 예. 그래서 우리 미드밀 안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회원 증가, 매출 증가, 예, 회원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 매출 증가,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먹거리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형, 사가형, 그다음에 대중화, 생활화가 됩니다. 네트워크 이게 이제 잘못돼서 그냥 사가형으로 막 퍼져나가 버려가지고 대중화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근본은 뭐냐? 대중화하고 생활화였었습니다. 모든 먹거리, 모든 물품이 다 중간 유통의 단계를 거치면서 비싸져 버리는데 그 유통 과정을 없애서 대중화 생활화를 시키자 했는데 대중화 생활화가 안 됐다라는 게 아까 검증이 됐잖아요. 5년이 지나도 10만 명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퇴화되고 있어요. 10만 명이 30만 명, 50만 명이 됐던 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회원 숫자가.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회원 숫자도 줄어들고 매출액도 줄어들고 이 현상이 모든 네트워크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한 두세 번에 더 걸쳐서 업체들 그 비교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의 업체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나갈 것인지 데이터가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 먹거리에 비슷한 그 업체를 비교를 해 나가고 그리고 화장품, 건강식품 업체를 비교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그 이제 앞으로 3년 후, 이제 5년 후에 명확한 데이터가 딱 밝혀집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비전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그 김상인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먹거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돈이 크게 되지는 않죠. 왜? 그 물건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서 임계점 10만 명이 딱 돌파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연금으로도 우리 그 박내영 대표님께서는 표현해 주셨는데요. 진짜 이 연금보다도 훨씬 뛰어난 정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게 만들어지는 우리 그 믿음일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듣기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10시가 돼서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2시에 저희 본사에서 세미나가 있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년만 해보자 하죠, 1년. 1년 안에 인계점이 넘으면서 우리 VIP 사학과님들의 인계점도 넘으면서 1년, 2025년도가 지나잖아요. 깜짝 놀랄